수학과제 탐구 5차시 사례조사 그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4차시의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은 문헌연구입니다. 문헌연구가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수학 개념의 역사적 발달 과정, 개념 간의 관계, 실생활 또는 다른 학문에 응용되는 사례 등을 탐구하고자 할 때 연구 논문, 연구 보고서, 서적, 영상 자료 등 다양한 문헌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탐구 문제의 답을 얻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문헌 연구의 절차는 먼저 중심 단어를 열거하고 그 중심 단어를 중심으로 검색을 한 후에 연관된 단어들을 찾아내고 그 핵심 단어들을 정리하고 자료들을 정리하여 합의점을 도출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문헌 연구에 의해서 수학 과제 탐구의 실행, 그 두 번째 방법인 사례 조사에 대해서 학습할 겁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사례 조사의 실행 및 평가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입니다. 사례 조사는 현상을 파악하기에 유용한 탐구법입니다. 다양한 집단 비교, 조사 대상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좋습니다. 사례조사의 목적은 현재의 상태를 파악하여 사실대로 기술하는 것이며 자료 수집 방법으로는 질문지법이나 기존 통계 자료를 활용합니다. 사례조사의 맨 첫 번째 단계는 탐구 주제 선정하기입니다. 사례조사를 통한 수학과제 탐구의 탐구 주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 가까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 탐구 주제 선정의 시작입니다. 주의 깊은 관찰력과 비판적 사고로 현상을 바라보며 다양한 탐구 주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친숙한 상황을 친숙하지 않게 관찰하는 것도 좋고 다른 사람들과 아이디어를 교환하여 토론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탐구 문제 선정과 진술입니다. 탐구 문제는 구체적이고 정교하게 서술하셔야 합니다. 탐구해 볼 만한 적절한 주제를 발견한 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탐구 문제를 탐구할 것인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사례조사에서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조사하여 얻은 결과를 수학적, 통계학적으로 분석하여 현상을 파악하거나 다양한 집단을 비교하거나 또는 조사 대상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집단의 종류, 조사 대상 등 사물, 사건, 현상 등을 공통적인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범주화한 것을 우리가 변인이라고 합니다. 변인은 크게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으로 나눌 수 있고요. 독립변인은 영향을 주는 변인이고 종속변인은 영향을 받는 변인입니다. 사례로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주제를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여가활동 유형과 주관적 행복감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탐구 문제를 만들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첫 번째, 고등학생이 여가활동에 할애하는 시간과 주관적 행복감의 크기는 상관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탐구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잡아보실까요? 선생님이 두 가지 탐구 문제를 다시 제시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등학생이 주로 하는 여가 활동의 유형에 따라 느끼는 주관적 행복감은 정도가 다른가? 세 번째, 고등학생 학년에 따라 여가 활동의 비율에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탐구 문제를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다르게 한번 잡아보세요. 두 번째, 사례로 이해하기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두 모둠에서 제기한 탐구 문제입니다. 모둠 A는 우리 학교 학생들의 학년에 따라 월평균 도서 대출 권수에 차이가 있는가이고 모둠 B는 우리나라 고등학생은 우울하다고 느낄수록 SNS 사용 시간이 많은가입니다. 두 모둠의 각 탐구 문제에 대해 다음에 대해 답해 보십시오. 영상을 듣는 학생들은 영상을 잠깐 멈추고 아래에 5가지 질문을 읽어본 후에 곰곰이 생각한 후
다시 영상을 들어주세요. 자, 영상을 멈추고 고민해 보셨나요?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탐구 대상은 무엇인가? 모든 A의 탐구 대상은 우리 학교 학생입니다. 그럼 모든 B의 탐구 대상은 누군가요? 그렇죠. 우리나라 고등학생입니다. 두 번째 물음, 탐구 문제의 변인은 무엇인가? 앞에서 변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모든 A는 변인이 학년과 도서 대출 권수입니다. 모든 B는 우울감, SNS 사용 시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물음, 고등학생으로서 탐구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사례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가? 모든 A는 도서관의 협조를 받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B는 우리나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물음, 사례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수학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 모든 A에서는 집단별로 평균을 구한 후에 표나 그래프 등을 활용하여 값을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B에서는 우울감의 정도와 SNS 사용 시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보기 위하여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섯 번째 물음, 탐구 문제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할 때 우려되는 점이 있는가? 모든 A는 조사의 내용이 너무 단순한 것 같습니다. 단순한 통계로 비교가 될 것 같고요. 모든 B는 우리나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할 때 적절한 표본 수집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울감에 대한 조사하는 것은 개인에 따라 민감한 문제로 솔직한 답변을 기대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한 답과 여러분이 생각한 답이 비슷한가요? 많이 다른가요? 이것은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여러분이 더 좋은 답을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례조사의 그 두 번째, 선행연구 검토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례조사에서 선행연구의 역할은 매우 큽니다. 탐구 주제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를 알아볼 수 있고 탐구 문제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탐구 방법의 정당성을 획득할 수도 있고 탐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예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례조사에서 선행연구 검토 방법의 주안점은 탐구 주제와 관련된 중심 단어를 찾고 연관된 단어를 찾으며 자료 목록집을 열람하고 해당 논문을 찾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례로 한번 이해해 볼까요? 자, 주제를 좀 전과 같이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여가 활동 유형과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조사라고 하겠습니다. 참고 문헌을 여가진흥법 제정을 위한 연구라는 논문을 가져왔습니다. 이 논문을 보고 여가 활동 유형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8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문화예술활동, SNS, 오락활동, 인터넷 정보 검색, 스포츠활동, 여행, 독서, TV 시청으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사례조사 세 번째, 자료 수집, 질문지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질문지법이란 질문지를 이용하여 객관적 사실, 사람들의 의견, 선호도, 태도 등을 알아봄으로써 탐구 문제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질문지법의 일반적인 절차는 먼저 질문 대상을 선정하고 질문지를 작성하고 질문을 시행하고 응답된 자료를 수합하고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질문 대상을 선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탐구 주제에 맞춰서 탐구 대상이 결정이 되고 탐구 대상이 결정이 되면 질문 대상을 선정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과 여유가 많다면 탐구 대상에 대해서 전부 질문을 하여 응답을 받아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적, 물리적 여건 때문에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표본을 추출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용어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모집단, 전체 탐구 대상을 말합니다. 표본은 질문의 대상으로 선정된 대상을 말하고 표집 방법은 표본을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표본 크기는 표집할 탐구 대상의 수를 말합니다. 질문 대상 선정의 표집 방법과 예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4가지를 예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표집 방법은 모집단의 모든 구성원들이 표본에 추출된 확률이 같고 하나의 구성원이 추출되는 사건이 다른 구성원이 추출되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 독립적인 표집 방법이라면,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 고등학교의 학생 모두에게 일련 번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난수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생성된 100개의 임의의 번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표집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표집 방법은 모집단의 표집 목록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연구 대상으로 추출하는 표집 방법입니다. 예시를 보시면 A고교 학생 모두에게 1년 번호를 부여한 후에 10의 배수에 해당하는 학생들만 표집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표집 방법은 표집 단위가 개인이나 요소가 아닌 집단으로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집단으로 추출하는 표집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1학년 1반에 30명, 2학년 1반, 3학년 1반 각 30명씩 표집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표집 방법은 전체 집단을 구성하는 표집 단위들을 구분하여 하위 집단으로 나누고 그 안에서 추출하는 표집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학생 중에서 임의로 45명, 여학생 중에서 임의로 45명 이런 식으로 표집하는 방법입니다. 사례로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탐구 주제가 고등학생 학년에 따라 주로 하는 여가 활동의 비율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탐구 주제를 가지고 만약 다양한 학생이 각 반에 고루고루 잘 배정이 되었다면 학년별로 한두 개의 학급의 학생을 추출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학년은 특별히 계열별로 학급 편성이 되어 있다면 계열별로 한 학급씩 추출하는 것이 좀 더 조사에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질문지법, 질문지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내문 작성입니다. 질문지 상단에 설문의 목적을 밝히고 협조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내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설문의 목적, 본인의 신분과 지도 선생님, 질문에 응하는 사람들의 답변의 중요성,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 응답 결과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탐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지 문항의 작성입니다. 질문지 문항을 작성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어떤 형태의 문항을 작성할 것인가? 두 번째, 탐구 문제에 답하기 위하여 필요한 문항은 무엇인가? 세 번째, 문항의 성격이 비슷한 것끼리 묶을 수 있는가? 네 번째, 문항을 어떤 순서로 배열할 것인가? 다섯 번째, 문항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했는가입니다. 세 번째, 문항을 배열할 때는 각 문항을 분류하여 보기 좋게 배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지를 작성할 때 유의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사자의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중립적인 질문이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상반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질문을 할 경우에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같은 비중으로 다루셔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간결하고 명료해야 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응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사용하되 쉬운 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한 문항은 한 가지 내용으로만 묻도록 하고 복합적인 질문은 피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이나 규범적으로 분명한 정답이 있는 질문은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질문지 시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질문지를 시행해서는 먼저 예비 조사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2명에서 3명을 대상으로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합니다. 조사에 참여한 대상에게 질문지 표현의 모호한 점, 가치 중립성에 위배되는 점 등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지 분석 및 수정입니다.
예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질문지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조사를 실시합니다. 탐구 대상의 성격에 따라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설문을 실시합니다. 오프라인 설문을 할 수 있고요. 종이에 설문을 하시는 겁니다. 온라인 설문을 할 수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나 유레카 등의 설문 기능을 이용하여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응답자료 수합 및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표집 대상으로부터 모은 응답 자료를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수학과제 탐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응답 자료를 수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 탐구 문제에 답하기 위하여 어떤 수학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가? 두 번째, 응답 자료를 수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응답 자료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입니다. 통계 분석을 위해서 유용한 사이트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통계교육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래에 사이트 URL을 치고 또는 검색 사이트에 통계교육원이라고 치시면 우리나라 통계교육원 홈페이지가 나타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검색 사이트를 열고 검색창에 통계교육원이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아래와 같은 사이트가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을 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선생님은 PC 버전으로 일단 보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통계청에서 운영하는 통계교육원 홈페이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통계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통계 프로그램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생 통계 교육이라는 걸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통계에 대한 내용, 연수를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열린 교육방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공개 강의실에 보시면 중학생, 중고등학생, 여러 가지 어린이 통계교실, 중학생 통계 아카데미와 같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학습 소프트웨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통그라미라고 들어보셨나요? 통그라미는 통계교육원에서 제공해주는 학습 소프트웨어로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걸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치하셔서 여러분이 조사한 자료를 통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수학 과제 탐구 사례 조사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 탐구 주제를 선정하고, 두 번째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세 번째 자료 수집법인 질문지법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차시에는 사례 조사에 대해서 조금 더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